우리는 웹소설 팩토리.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저번에 외변결에서 질문을 한번 모아본 적 있잖아요. 그 질문에 우리 기성 작가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니죠. 전장범 작가가. 뭐 제가 질문을 올렸죠. 네. 네. 아주 뭐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왜 그러나 몰라. 점점점. 그래도 질문 받았으니까 네.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죠. 첫 번째 저희가 선정한 질문은 우리 복선 작가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죠. 네. 이렇게 에피소드의 볼륨을 얼마로 잡나? 그것은 문피와 높이와 같은가가 질문인데 이게 타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4화 정도 짜요. 4화. 4화 하나 딱 이야기해서 딱 마무리되고. 대장님은요? 이게 저는 이거 갖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출판사 시절에는 네. 맨 앞에 소개장을 보면은 네, 뭐 많이 이렇게 써 있어요. 7장, 8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8장이면은 웹소설로 치면은 8개 에피소드니까 네. 보통 3개씩 진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3개 갖고 38에 24 이렇게 진행이 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웹소설은 가면 갈수록 글이 빨라지고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반에는 이 챕터를 하나의 에피소드 갖고 초반에는 하나에서 2개 쓰고 그 다음에 뭐 2개에서 3개 쓰고 이거를 조절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야기가 흐름에 있어서 점점 더 큰 사건들이 등장하고 그쵸. 큰 등장인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볼륨이 네. 커지겠죠. 맞네. 네. 뭐 문피와 높이와 같은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에피소드라는 이 볼륨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볼륨은 갈수록 커진다. 네, 그럼 그렇죠. 초반에는 작은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늘어나는 초반에- 볼륨을 네. 유지해라. 이게 두 번째 질문도 그렇잖아요. 전개가 너무 빠르다. 소재 고갈이 우려된다. 다른 걸 채울만한 게 뭔가 이게 좀 두 개가 좀 간통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전개가 빠르고 볼륨을 꼭 빠르게 잡아야 돼요. 왜냐면 주인공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작은 사건으로 주인공한테 선택을 네. 집중시켜. 빨리 하고 우리가 주인공에 대해서 알게 있고 이건까지는 빠르게 전개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독자가 그 세계관에 몰입이 됐을 때는 네. 조금 느리면서 크게 써도 되고 네.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 전개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전개가 너무 빠르기도 한데 에피소드에 대한 보상이 너무 굵직해. 아 맞아요. 그런 것도 한 방에 있죠. 그쵸. 빵 큰 거. 그래서 한 2화인데 울트라 초에스급 아이템을 먹었어. 이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2화는 2화에 어울리는 등급의 아이템을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뭐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 볼륨도 잡아질 거고 전개 속도도 정해질 거라고 네, 보여지네요. 기본적으로 앞에 닿으면 쓸 게 없는 게 당연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작은 거부터. 그래서 먼치킨물이 어그로도 좋고 유입도 좋고 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 너무 굵직한 걸 넣었기 때문에. 그치, 빌드가 추가적으로 팁이 그나마 하나 있다면 초반에는 무조건 4드론으로 빠르게 글을 진행하고 보상을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재미가 하고 독자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쓰다 보면 소재가 빠르게 고갈된다는 게 또 당면하는 현실인데 거기서는 확장하는 것만 배우면 돼요. 내가 만약에 식당물을 썼다. 그렇게 쓰다 보면 한 12에서 14마 되면 여기는 이미 띄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제 체인점 만들면 돼. 그렇게. 그 건물을 사거나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쓰면은 모든 소설에 다 통용이 되거든요. 네. 처음 헌터물도 내 개인의 발전과 성향으로 해서 빠르게 글이 진행됐지만 그 정도 진행이 되면 길드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주위에 동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동료를 키우다 보면 길드가 생기고 길드가 생기다 보면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파일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거든요. 근데 무협도 마찬가지고 무협도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 무공을 해서 싸우지만 가물이 나타나고 마교가 나타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게 커지거든요. 전개가 빠르고 소재 고갈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채울 만한 게 뭔가 확장을 할 줄만 알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야기라는 거는 사람 사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사는 얘기라는 거를 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들, 주변인들과의 대화,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생과 하는 대화 네. 이런 거에 대한 이 전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다른 전개 방식에 대해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좋네요. 복선 작가님, 네. 다음 질문은 뭐죠? 다음 거. 정답이 없겠지만 초보 작가는 플롯을 어디까지 잡고 가야 좋을까? 플롯. 플롯. 이것도 기준이 맨날 다른 것 같아요. 신인의 지망생들은 저는 플롯을 5화까지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와요? 어. 우와. 5화까지만 잘 썼으면 좋겠어. 절 맞춰서. 어차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1화가 재미없으면 2화를 안 보거든요. 당장 1화에서 재미 포인트를 못 만들어내는데
25화에 플롯을 갖고 있어봤자 그게 의미가 있나. 열어놓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뭉뚱그려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정의하는 것도 안 좋아해. 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안 좋아해. 그거를 작가가 지문으로 쓰는 걸 제일 안 좋아해요. 근데 플롯을 적어놓고 쓰면 얘는 착한 사람, 얘는 정의로운 사람, 얘는 정의롭지만 돈에 관해선 계산적인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표현하고 지문으로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플롯을 짜면. 사실 그거는 독자들이 판단하고 삼자가 판단할 때가 가장 좋거든요. 이상적이고. 그럼 그 선택을 계속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한 번 정도만 보여줘 놓고선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캐릭터가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이야기도 닫혀버리고. 네. 그럼 플롯이 내가 글을 더 편하게 쓰고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게 플롯인데 네. 닫혀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다. 그래서 저는 신인이나 지망생들은 차라리 1화부터 4화까지만 짜고 재미에 포인트를 맞춰서 4화까지 써놓고 5화는 5화를 쓰는 그때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게 기성들한테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뭐 기성들은 여기다 이렇게 지문 안 올렸겠죠? 저는 이제 기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뭐 제가 기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플롯을 정하지 않습니다. 플롯보다 더 중요한 건 재미고 이 플롯을 짜놓고 쓰면 자기를 스스로 세뇌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세뇌가 당해 있어. 신인이나 지망생들한테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는 참신함과 창의력인데 네. 플롯을 쓰면서 이미 자기가 이걸 다 쳐놔가지고 가장 중요한 무기를 이미 잃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냥 1화에서 4화까지 정도만 네. 쓰고 그리고 웹소설 초창기에 이제 간평이나 피드백을 해주는 작가들 사이에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플롯을 짜면 글이 더 잘 써지고 풍부해지고 빌드업도 좋아지는데 지망생들 10명한테 플롯을 한번 짜봐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지망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플롯을 짜면서 플롯을 짜는 법을 공부하고 플롯을 쓰면서 글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암묵적으로 동의했어요. 지망생들한테 플롯 짜라고 하지 말자. 근데 다 도망가.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가부화가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뭐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은 저는 플롯을 안 짭니다. 굳이 짜고 싶다면 4화까지 한 챕터만 하는 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짜진 않아요. 추천하지도 않고. 근데 한 장면 생각하고 그냥 그거 보고 가긴 하거든요. 장면이나 한 챕터만 하고 네, 가는 게 좀 짧게, 추천하고 예. 싶다. 그쵸. 네. 자유도가 좀 많이 열리니까요. 다음 질문 뭐죠, 복선 작가님? 네. 문장이 힘이 없다. 무미건조하다. 어떤 걸 선보면 생동감이 넘칠까? 이거는 복선 작가님 생각은 어때요? 문장에 힘이 없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웹소설 쓰시는 분이 문장부터 고민한다? 이거부터 틀려 먹었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맞아. 문장을 왜 고민해, 웹소설 쓰는데? 진짜. 아, 예술합니까? 상업합시다, 상업. 이 문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옛날부터 모든 문학은 간결함을 가장 최고의 미로 추구했습니다. 간결함. 근데 왜 문장에 이 무미건조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넣었죠? 뭐 벚꽃이 흩날리면 멋있습니까? 꼭 그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웹소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에 그러니까 힘을 줄 때가 필요하긴 해. 뭐, 예. 그 그쵸, 연출적으로? 연출적으로 연출. 필요할 때 그 문장에 힘이 들어가면 좋은데 네. 이게 모든 글을 다 문장에 힘을 줄 필요는 없거든. 지금 여기서 전달해야 될 거는 주인공의 기분과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문장에 힘을 주면 이 문장이 그 포커스를 잡아먹어 버려. 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안 줘. 그리고 문장으로 임팩트를 주려고 할 때 평소 때 너무 힘을 줘놔 버리면 티가 안 나. 근데 그 전에 그냥 허허실실하게 가볍게 경쾌하게 진행하다가 내가 딱 원하는 장면에서만 힘을 팍 줘버리면 여기가 더 임팩트가 생기거든. 저는 이 문장은 있죠. 이야기의 내용이 재미있고 임팩트 있는 부분이면 문장의 힘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 이야기 안에 독자님들이 몰입을 하셨다면은 문장의 힘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자연스럽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적으로 네. 광적으로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태도부터 고치세요. 이 작품의 시작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대사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로 시작하는 거를 누군가는 유행시켰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봤을 테고. 근데 이 대사의 시작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작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대사가 그 화를 관통하는 내용이면 상관이 없어요. 예.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게 그 대사 한 줄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저기요 PD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대사만 딱 봐도 PD님 프로듀서인가 방송국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대사잖아요. 그런 대사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대사 으악 어이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 작품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몰입력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의 시작은 독자가
어떻게 몰입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쵸. 네. 이제 예전에 그 우연찮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옆에 지인이 심사위원으로 됐는데 옆에 이제 앉아 있다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심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글을. 그 형님이랑 저랑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영화의 첫 장면, 드라마의 첫 장면인데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는 사무실에 앉아서 시작하는 글들은 거의 없어요. 뭔가 촬영장이라든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야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대사로 시작하진 않아. 공사장이면 탕탕탕, 네. 전쟁 씬을 전쟁물이면 이렇게 달그락 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저랑 딱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누군가가 챙 이랬나? 쑥 이랬나? 갑자기 그거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별거 아니었는데 얘는 좀 다르게 시작하네. 사건으로 글을 시작하는 거지. 사건과 상황으로 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로 시작하는 거는 설명문일 때가 많아. 설정이 나일 때가 많아. 왜냐면 대사를 하는 척하면서 내 세계관과 지금의 상황과 결핍을 설명을 하거든. 근데 방금처럼 뭐 탕탕 달그락 하면은 상황으로 장면으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사가 관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해당 화의 장면들을 관통해야 돼. 그래서 전쟁 얘기했잖아. 돌격. 그래. 뭐 이런 대사면은 찬성이야. 맞아. 근데 돌격이면 이런 게 괜찮아. 아니라니까? 너 바깥 1,000원 나는데 너 왜 500원 받네?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잘려. 이렇게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맞아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안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관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그냥 뜬금없이. 그쵸.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처럼 말만 따옴표가 2개 들어가 있지 대사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숨 같은 거. 에휴 이런 걸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얘가 왜 한숨 썼는지 모른단 말이야. 1도 공감이 되지 않아. 네. 우리 장르소설 독자님들은 웬만한 작가들보다 상상력이 풍부해요. 네. 맞아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장님 저 이번 달에 월급 안 들어왔는데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주변 상황을 네. 자기가 알아서 다 상상해가지고 알아서 그려줘.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간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설명을 하면은 옆에 형광등 있고 다 조명 있고 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 기성 작가님들이 대사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설정의 나열들 그리고 이 배경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사 한 줄에 담겨 있단 축자가 말이에요. 확 들어가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를 보는 순간부터 그 상황과 어떤 것들이 몰입이 되기 시작을 해. 맞아요. 근데 저 사람 대사로 시작했네. 단순히 대사로 시작했네 해가지고 막 의성어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으악 막 이런 거 그런 걸로 시작하시면은 아무 짝도 쓸모 없으니까 몰입도 방해가 되고. 네. 그래서 첫 지문의 시작, 첫 작품의 시작은 무조건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걸로 시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상황과 사건으로 글을 진행하고 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소리나 대사 좀 그렇게 쓰면 조금 더 친절한 글이 되지 않을까.